그럼 호성인 2번이나 빠지네? 저번에도 안 오고 오늘도 안 오면? 얘들아 어떡하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일이 있어서 휴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도를 오늘 많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진도를 많이 나가요, 많이. 조금 많이 나갈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진도 진행합시다. 호성이도 아프고 커카도 아픈 거야? 이상한데? 둘이 어디 놀러 간 거 아니야? 진짜 아프대? 약간 뭐 아는 눈치인데? 같이 밥을 자주 먹어서 그래? 오케이. 그러면 호성이 정우 다 왔고 지혜, 솔미 다 왔고 송이 왔고 현주 왜 없어요? 이 세롬들이 정말 지연이, 민정이 다 왔고 지연이, 민정이 다 온 거 맞지? 준기, 윤선. 윤선도 왜 없어? 이 사람들이 정말. 응? 대장도 안 왔어? 대장 왔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어쩌려고? 죽으려고. 누가 책 안 들고 왔어, 근데? 웃잘라고 안 들고 왔어? 응? 잘못 갖고 왔어? 선생님 오랜만에 본다고 막 책도 까먹고. 와,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힘들다. 책이 좀 늦는 것 같으니까 그냥 먼저 할까요? 조금 늦어질 것 같으니까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먼저 볼게요. 증가하는 상태와 감소하는 상태가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증가하는 상태와 감소하는 상태. 우리가 함수식에서 이거 안 배웠어요? 우상향, 우하향? 안 배웠어요? 진짜로? 정말로? 우상향, 우하향 안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부터 해야겠네요. 우리가 함수에서 말하는 증가하는 상태는요, 우상향 그래프를 말해요. 우상향 그래프. 우상향 그래프. 그게 무슨 말일까? 무슨 쪽 값이? 그렇지. 오른쪽 값이 위로 올라간다 라는 뜻이고, 그러면 감소하는 상태는 우하향 그래프라고 불러요.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예요. 오른쪽 끝이 내려가는 그래프. 그럼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내려가고만 본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 이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애들이 이렇게 놓고서 쌤 여기 오른쪽 올라가니까 우상향 증가하는 함수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우상향이랑 우하향만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가하는 상태는 X값이 커질 때, X1보다 X2가 클 때, 자, X값이 커짐에 따라 라는 긴 문장을 X1이 X2보다 작을 때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때 fx1이 fx2이다. 함수값도 커진다. 이걸 우리가 증가하는 상태라고 불러요. 근데 어떤 두 x1, x2가 아니라 그 구간에 속하는, 자, 여기 있는 임의의 두 실수라는 거는 무엇을 뽑더라도의 의미예요. 명사할 때 배우죠? 임의의는 모두랑 동일하기 때문에 무엇을 뽑더라도, 저 구간 안에 있는 어떤 x1, 어떤 x2를 뽑더라도
x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값도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우하향 그래프 오른쪽이 내려가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x1, x2 x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값은 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야죠. 함수값은 줄어들어야 한다. 이 상태를 감소하는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내가 일일이 함수값 다 확인하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은 상태일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보세요. 우상향 그래프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접선의 기울기 1차 함수면 접선의 기울기랑 1차 함수랑 곧 1차 함수의 기울기랑 같죠? 접선의 기울기가 어때요 지금? 부호가 플러스. 그렇지.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모든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데 그 기울기 값들이 지금 다 부호가 양수예요. 그렇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감소하는 상태래요. 내려가거나 요래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1차 함수가 그대로 따라가서 얘는 f'x가 음수일 것이고 요래 되니까 f'x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 차에 폰도 놓고 지갑도 놓고 뭐 다 두고 왔어요. 지금 책도 차에 있고 늦어가지고 막 와 이러면서 올라온다고 다 두고 왔어요. 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가하는 상태는 이런 거고 감소하는 상태는 이런 거고 증가하는 상태를 확인할 때는 프라임 값을 확인하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자, 내가 뭐 그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판단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들아 잘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지금 제일 간단한 형태의 그래프만 그렸는데 조금 복잡한 형태를 그려볼게요. 조금만 복잡한 거. 3차 함수인데 요렇게 올라가는 애예요. 자, 여기 요 상태에 대해서는 니네가 미적분하면서 배우는데 선생님은 여기를 편의상 꿀렁이라고 불러요. 자, 3차 함수가 올라가면서 꿀렁하고 가요.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쭉 한번 꿀렁 찍고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그럼 얘는 증가일까 감소일까? 증가예요. 어떻게 판단했어요? 증가인 줄? 프라임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죠. 양수죠. 근데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이 꿀렁에선 0인데요. 근데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증가긴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프라임 x가 모두 양수면 당연히 증가겠지만 0일 때까지도 증가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다. 대신 0보다 작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0까진 괜찮은데 0보다 작으면 안 된다예요. 자, 그럼 반대로 요래 꿀렁인 애도 있어요. 여기도 꿀렁이에요. 꿀렁. 이제 미적 배우면 저기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지금은 꿀렁. 자, 얘는 프라임이 계속 내려가요. 감소함수라서 프라임이 내려가는데 중요한 건 요 꿀렁에서 0을 찍을 수 있다. 오케이. 요까지만 기억을 해 주셔라. 요게 답니다. 뭐가 다 없어요, 이 단어는. 두두. 그러면 첫 번째 필수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 라고 했네요. 증가랑 감소 한번 조사해 볼게요. 증가 감소 조사할 때 우리 지금 뭐부터 해요? 증가감소 조사하면서 계속 뭐 확인하고 있어요? 프라임 확인하고 있어요. 프라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아, 극대극소는 뒤에 나와서 이걸 먼저 가면 피곤하겠네.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쭉 나가면서 뭐 할 거냐면 얘들아
증가감소 배우고 극대극소 배우고 최대최소 배우고 궁극적으로 함수 그리는 것까지 한 다음에 부등식 활용까지 가면 좋겠는데 설미가 아 너무 웃기다. 알겠어요. 일단 천천히 나와봅시다. 최대한 천천히 나가볼게요. 자, fx가 x세제곱 빼기 3x예요. 제 프라임 먼저 구해볼게요. 프라임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리고 하나 줄이고 여긴 1차니까 밑으로 내리면 그냥 1이고 하나 줄여서 0차.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x제곱 빼기 3. 그럼 요렇게 생겨서 여기가 1.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프라임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럼 프라임 함수 이렇게 생긴 건 내가 알겠고, 근데 나는 프라임 x의 값이 중요해요? 부호가 중요해요? 증가감소면 부호가 중요해요? 값이 중요해요? 부호예요. 대장 부호가 중요하다고? 값이 중요하다고? 그렇지. 그럼 대장 말해봐봐. f 프라임 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부호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지금 이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예요. 얘가 f 프라임 x의 그래프인데요. f 프라임 x의 그래프인데 대강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프라임 값은 즉 f 프라임 x의 함수 값은 즉 f 프라임 x의 y 값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맞아요. 우리 대장 오늘은 집중하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뭐예요, 대장? 그렇지요. x가 1보다 크면요? 대장 너야. 오늘 선생님의 픽은 너야. 계속 너만 부를 거야. 자, 양수라고요. 자, 그럼 저쪽에서 양수, 이쪽에서 음수, 이쪽에서 양수래. 그러면 여긴 양수니까 어떻게 되는 상태? 증가하는 상태. 여긴 음수니까 감소하는 상태. 여긴 또다시 증가하는 상태. 이렇게 될 거다. 오케이? 왜냐면 요 구간에서 양수니까 f'x가 양수니까 f'x가 양수면 증가하는 함수고 그 사이에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갈 거다. 그 3차함수가 이런 느낌으로 생긴다까지 오늘 배울 겁니다. 요거까지 오늘 배울 거예요. 죽겠다. 이거 좀 빼줘. 안 빠져. 좀 빼줘. 안 빠져. 좀 빼줘. 힘 좀 써봐. 하고 당겨봐. 아이씨. 나보다 힘이 약해서 웃잘라 그래. 응?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대요.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된대요. 몇 차 함수? 3차 함수.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표현은 요겁니다. 실수 전체 집합. 요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엑스칼리버도 아니고 뿅. 땡겨봐, 현준아. 그렇죠. 딱 몇시? 저거 내 처리해봐. 자, 실수 전체 집합 저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맞아요. 모든 실수 X를 말해요. 모든 실수 X를 말합니다.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합니다 예요. 자, 그러면 x가 뭐가 되던 간에
x 값에 상관없이 뭐 한다? 증가한다. x 값에 상관없이 증가한다. 그럼 증가하는 게 어떤 건데요? 증가하는 게 어떤 건데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x 값에 상관없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가 뭐가 됐던 간에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문제를 읽고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맨 처음 뭐 찾아야겠어요? 여기까지 듣고 나서 프라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셔야겠죠? 프라임 찾아봅시다. 프라임은 3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예요. 자, 프라임 찾는 거 연습은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 하셨겠죠? 우리 일주일 만에 보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했겠지. 자, 이 프라임 몇 차 함수? 2차 함수. 솔미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그렇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x가 뭐가 들어가던 간에 0보다 크거나 즉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겼다는 의미예요. 자, 요 두 가지 경우 우리 어떻게 확인해요? 판별식을 가지고 활용해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시 이 부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판별식. 네, 설명해 줄게요. 판별식이 어디서 기원했는지부터 봅시다. 판별식은 근해 공식에서 나왔거든요. 근해 공식은 뭐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x값을 찾기 위한 공식이에요. 요때 x값 인수분해하기 어렵다고 하면 요때 x값 어떻게 찾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통해서 우리가 x값을 찾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판별식이란 요 루트 안의 식을 말해요. 그럼 루트 안에 판별식 d가 들어간 건데 얘들아 여기서 d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는 셈인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우리 이거 뭐라 불러요? 허수라고 부르죠. 허수. 그럼 실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실근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d가 0이면요. 루트 0이니까 얘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럼 근이 몇 개 남아요? 하나 남아요. 뿔마가 사라지니까. 왜냐면 이 뒤에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거든 그냥. 그럼 근이 하나지? 그래서 근 하나. 그럼 d가 0보다 크면 루트 안에 플러스니까 당연히 이대로 살아있어서 이 뿔마 때문에 근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실근이라는 거는 요 함수식이랑 x축의 교점을 말해요. 함수식과 x축의 교점. 그럼 함수식과 x축의 교점이 실근이 없다니까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렇게 해석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어서 d가 0보다 작다. 얘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d가 0이라서 하나다. 이렇게 두 가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친구의 판별식을 또 하셔야 되는 겁니다. 프라임 2 이런 상태니까요. 아시겠죠? 그럼 얘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a제곱 빼기 3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0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우리가 원래 한 수업에 15개 필수 예제 정도를 푸는데 그걸 이제 내가 니네 속도 맞춰서 되게 줄여서 그 정도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주일 만에 봤잖아? 니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쌤이 오늘 조금 나가볼게요.
필수예제 13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닫힌 구간 0부터 3에서 감소한대요. 감소하도록 하는 범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는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확인합시다. 닫힌 구간. 요거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닫힌 구간 0에서 3. X범위가 어떻게 된다? 0 이상, 3 이하.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상태래요? 감소하는 상태래요.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겁니다. 감소하는 상태면 프라임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프라임부터 찾아주셔야겠죠? 프라임 x 찾아봅시다.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a. 이렇게 될 거예요. 프라임 x는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a가 될 거고요. 얘가 이차함수니까 요래 생겼는데 뭐 요렇게 실근이 있을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 0부터 3 사이에서 감소한대요. 그럼 0, 3 이렇게 돼도 가능할 거고 0이랑 3이 0, 3 이렇게 돼서 요 범위여도 가능은 하죠. 다 음수니까. 근데 0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거나 이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양수인 쪽이 존재하니까. 그럼 무조건 뭐야? 프라임은 이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F'에 0을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솔미야 또 뭐 확인해야 될까? 저 구간에서 감소해야 되니까 0일 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고 또 0일 때뿐만 아니라 어떨 때도 3일 때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F'0은요 A고요. F'3은요 27 빼기 해서 이거예요. 그럼 A도 0보다 작고 요래 돼야 되니까 요렇게 된다. 잘 끝.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개념 극대극소로 가보겠습니다. 오. 설미야, 와 그렇게 즐거워? 어? 안 나와서? 아까부터 지우개랑 씨름하고 이젠 샤프랑 씨름하고 뭐 그렇게 즐거워 설미야? 자, 보겠습니다. 어떤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함수는 요래 생겨요. 요런 식으로 꿀렁꿀렁꿀렁 요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잘 증가해서 타고 가. 근데 한번 피크를 찍어. 우리가 이걸 마루라고 부르죠? 알죠? 모르나 요즘 애들은? 이렇게 또 내려오다가 한번 꿀렁하고 다시 찍고 올라가. 여기를 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파동 배울 때 배우잖아요. 마루와 골. 요즘은 좀 다른가 봐요, 교육과정이. 근데 이제 마루와 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증가하다가 감소하거나 중요한 건 증가하다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또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증감,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뀔 때 생각을 해보자. 프라임이 양수인 걸 우리가 증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프라임이 음수인 걸 감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양수에서 갑자기 양수로 하다가 삑 하고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앤데. 그럼 한 번은 뭘 지나겠어요? 0을 지나겠죠, 0.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면서 한 번은 0을 지나죠. 우리 사이값 정리할 때도 했어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려면 최소 한 번은 0을 지나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라임이 0인 지점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때 프라임이 0이 되는 요때를 우리가 극값이라고 불러요. 프라임이 0이 되는 x값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때는 요 기준에서 피크잖아요. 위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해요? 극대라고 부릅니다. 크니까. 그럼 여기는 내려갈 대로 내려가다가 마지막 내려가는 포인트니까 뭐겠어요? 극소라고 부릅니다. 얘를 극소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럼 또 올라가다 내려가니까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극대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극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fx가 fa보다 작거나 같아. 어떤 x가 a 값보다 작거나 같아. 즉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생길 때 fx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fx는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fa의 값이 극대값을 의미하는 거죠. x는 a에서 극대값을 갖고 x는 a에서 극대다. 요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x는 a에서 극대이고 극대값을 갖는데 그때의 극대값은 fx의 x자리에 a를 넣은 값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fx가 fa보다 크거나 아이고 같을 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fx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과 동일하게 생각해보면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러면 요때 극소값을 갖고 x는 a에서 극소이다. 그래서 요때 fa의 값을 우리가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 극소값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극대랑 극소를 통틀어서 요 극대랑 요 극소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를 모두 묶어서 극값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처럼 꿀렁꿀렁이 여러 개 생길 수 있다. 꿀렁꿀렁이 여러 개 생길 수 있고 극대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큰 값도 아니고 극소라고 해서 무조건 제일 작은 값은 아니에요. 그냥 꿀렁이 올라가다 내려오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면 극소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대 극소에서는 프라임이 0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두 개만 확인해 주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저 개념 얘기 다 했고 바로 필수 예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프라임부터 찾아야겠죠? 프라임 한번 계산해 볼까요, 다들? 솔미랑 대장한테 하나씩 물어봐야지. 오늘 나의 원픽은 솔미랑 대장이야. 치즈볼 먹은 것 같다. 손이 주황색으로. 아우. 감사합니다. 오, 뺐다. 어떻게 했어? 솔미야, 모르겠어. 어떻게 솔미야? 선생님 화나면 무서운데 큰일 났다. 자, 프라임부터 계산해 볼게요. f 프라임 x 어떻게 됩니까? 3x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쟤부터 계산해 보죠. 3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니까 3의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 돼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 어머머머머. 이런. 이렇게. 그럼 됐랑. 갑자기 문제가 확 쉬워졌네요. 엄청 어려워질 뻔했는데. 자, 이렇게. 그럼 이 프라임을 그려볼게요. y1, 3. 자, 그러면 우리 프라임 부호 따질 거예요.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극값은 언제 갖는다? 프라임이 0인 점에서. 지금 프라임이 0인 게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랑 3이에요. 그럼 이제 아하, x는 마이너스 1에서 x는 3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는 건데, 그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대장 f 프라임 x 양수야 음수야? 오, 그럼 증가야 감소야? 그러지. 그럼 요 사이에서는 대장 라서 그러지. 여기는 라서 양수라서 증가다. 그럼 얘들아, 모르겠으면 그려봐도 돼. 아, 올라갔어. 내려왔어. 다시 올라간대. 자, 그럼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여기가 뭐다? 극대. 올라가다 내려오니까 극대. 여기는 뭘까? 준기야, 여긴 뭘까? 여기. 헉! 준기야, 얼마나 수업을 안 들었어. 극소.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오케이? 그럼 그때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 값하고 극소 값도 찾아야 되죠? 그럼 f-1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9 더하기 2 하니까 얼마입니까? 7? 여기는 F3이니까 27 빼기 27 빼기 27 더하기 2라서 끝. 요렇게 하시면 된다. 필기하시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그거 2번 말고 옆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프라임 찾아볼까요? 얘 프라임 찾으면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9예요.
마이너스 3에 요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에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프라임 x 그려봅시다. 요렇게 1, 3. 자,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잘라볼게요. 솔미와 프라임이 0이 되는 값 두 개 말해봐요. 어디랑 어디예요? 2랑? 그렇지. 1이랑 3에서 프라임은 0이 되고요. 각각에서 극된지 극소인지 확인하셔야죠. 1보다 작을 때 프라임 양수일까 음수일까? 라서 소. 여기는 라서 여기는 라서 그렇죠. 그러면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간다니까 여기서 뭐? 극소. 여기서 극대. 극소 값은 어떻게 찾는다? F1. 해서 1 넣으니까 마1, 6, 마9, 3. 마1? 마27, 54, 27, 3에서 3. 선생님이 계산 실수나면 잡아줘요. 막 달려온다고 지금 정신도 같이 차에 있을지도 몰라. 너무 막 정신이 없어. 자, 이번에 4차 함수로 레벨업 됐습니다. 4차 함수예요. 보입시다. 자, 프라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스 세제곱 좋아요.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할까? 조립제법해서 인수분해 하셔야죠. 자, 조립제법 해볼게요. 3차, 2차, 1차, 상수항. 만만한 거 뭐 있나? 이해해볼까? 4, 8, 8, 16, 4, 8, 0. 그러면 x 빼기 2에 4도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4에 x 빼기 2에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자, 그럼 3차 함수인데 마이너스 1이랑 2 두 개만 근으로 갔는데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마이너스 1에서 완전 제곱이니까 뚫고 올라가요? 아니면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야죠, 요렇게 생기네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제가 붙으면 무조건 중근이라서 쓸고 지나간다. 그거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완제가 나오면 중근이라서 쓸고 지나간다. 자, 그러면 봅시다. 0이 되는 값은 두 개지만 얘들아 부호가 여기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프라임의 부호가 안 바뀌죠.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만 따질 거예요. 2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싹 다 프라임 부호가 뭡니까? 그래서 이쪽으로는 감소하고 이쪽으로는 증가합니다. 그럼 잘 봐, 얘들아. 감소를 하는데 0이 되는 게 있기는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려오다가 한번 꿀렁하고 또 내려와 주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려가다가 요 꿀렁하는 포인트가 있고요. 요 꿀렁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한번 꿀렁. 어디서? 중근에서. 꿀렁 한번 하고 쭉 내려오다가 어디서 다시 증가로 바뀌어? 2에서. 요렇게. fx가 요렇게 생겼다.
알 수 있고요. 극값은 부호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들어가고 얘만 들어갑니다. F2가 극소값이죠. 계산을 해주니까 요거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바로 그 옆에 문제도 볼게요. 걱정 마요. 오늘도 쉬는 시간 주긴 줄게요. 그냥 이제 쉬는 시간 문제나 이런 거 없이 갈 뿐이지. 근데 그런 게 있어야 니네가, 너네는 없어야 좋겠구나. 그런 게 있어야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건데. 아쉽네요. 자, fx가 얘래요. 얘도 인수분해부터 해봅시다. 프라임부터 해봅시다. 프라임 하면 어떻게 돼요? 12x 세제곱 12x 제곱 빼기 24x. 그럼 12x로 묶어볼게요. 얘는 딱 봐도 보이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x 빼기 2라서 12x에 x 플러스 2에 x 빼기 1이다. 자, 그럼 근이 3개죠? 마이 0, 1. 그럼 3차 함수인데 요거 왜 올라가는 3차이면 요 앞에 개수가 플러스라서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아요. 3차 함수인데 최고차의 개수 양수면 우상향 그래프 올라간다고요. 근이 3개래요. 마이 0, 1 이렇게 3개. 그럼 구간 쪼개야죠. 요렇게. 마이보다 작을 때 프라임 값은 어떻게 된다고? 음수라고. 그래서 감소한다고. 양수라서 증가하고 음수라서 감소하고 양수라서 증가한다고. 와, 얘는 복잡하다. 감소, 증가, 감소, 증가 바뀌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겠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여기가 극소, 극대, 극소. 번갈아 가면서 존재할 거다.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fx는 극소값을 갖게 되고요. 이때 극소값을 f-2라고 하는 겁니다. x가 0일 때 fx는 극대값을 갖고요. 이때 값을 f0이라고 불러요. x가 1일 때 fx는 극소값을 갖고요. f1이 극소값을 갖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f-2는 48, 32이지. 빼기 48 더하기 15 해서 빼기 17. f0은 15. f1은 3, 4 빼기 12, 15 해서 10. 그러면 보세요. x가 마2 일 때 마이너스 17. x가 0 일 때 엄청 커 15. x가 1 일 때 적당해 10. 요렇게 존재한대요. 그러면 내려오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요런 느낌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리면 된다.
필수 예제 16번을 볼게요. 필수 예제 16번. 너무 키워놓으니까 되려 가독성이 떨어지네. 자, 저 그래프가 x는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1을 갖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극소값 얘기 나왔으니까 프라임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프라임 해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최고차의 대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요. 요 1번의 f'x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생긴 애거든요. 그러면 프라임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 내가 뭔지 몰라. 여기도 뭔지 모르는데 프라임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감소, 증가, 감소. 요 모양일 거란 말이야. 그지? 감소, 증가, 감소. 그러면 극소는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극소를 언제 갔는데? x는 2에서. 그럼 요때의 값이 뭐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임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라는 거 하나 알 수 있고요. 또 극소값이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니까 f2는 뭐다? 마이너스 21이다. 그러면 마8 4a 2b 더하기 11이 마이너스 21 4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18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9 4a 더하기 b가 12 연립. 근데 얘들아, 선생님 저 굳이 저렇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무조건 프라임 2는 0이어야 돼요. 극대나 극소는 프라임이 0인 점에서만 존재하니까요. 왜요?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4예요. 따다다단. 천재인데. 선생님 오늘 이상한 건가? 이렇게. 그래서 x는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프라임은 무조건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1이라고 했으니까 f2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것도 자연히 자동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도. 근데 이제 원리를 한번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해준 거고요. 원래는 안 하고도 저 두 개씩이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휴! 필기 다 하셨으면 그 밑에 2번 문제 바로 볼게요. 그 밑에 2번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풀 수 있거든요. 1이랑 3에서 뭐 어쩐대요? 극값을 갖는데요. 1과 3에서 극값을 갖는데요. 그럼 솔미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야? 1이랑 3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보자마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극값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점에서 프라임 값이 0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1이랑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것은 F'1도 F'3도 뭐다? 같고 0이다. 요거 하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뭔지는 안 알려주고 어디서 극소인지는 안 알려주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라고만 알려줬거든? 얘들아 이거 쉽게 푸는 법 알려줄게.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인 3차예요. 그쵸? 그럼 제 미분하면 3x제곱으로 시작하겠죠? 자, 2번.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f'x가 뭔지 뭐 안 어려우니까 그냥 쓸게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요렇게 생긴 이차함수일 건데 얘가 0이 되는 값 두 개 나 알고 있어. 뭐랑 뭐야? 1이랑 3이랑. 그러면 뿌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극소는 언제겠어요? 요때. x가 3일 때. 그래서 극소값 마이너스 2는 f3 값을 의미한다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푸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하나 팁을 더 알려줄게요. 요 표현을 직접 넣어서 푸셔도 되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계관을 사용하시면 두 근의 합이 요거 최고차항분의 1차항의 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두 근의 곱은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이다. 요걸 사용하셔서 A, B를 바로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근계관이 어려우시면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27 더하기 6A 더하기 B는 0.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고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필기 다 하셨으면 필수예제 1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뭔가 빔이 크기가 더 커진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껴요? 뭐 엄청 커진 느낌인데? 자, 극대 또는 극소를 갖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프라임 값의 부호가 변화해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프라임 값 변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프라임 값 부호 뭐예요? 음수. 얘는 음수. 계속 음수예요. 프라임이에요. 프라임 음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양수. 쭉 양수예요. 언제까지? 1까지. 1부터 2 사이에 뭐 역시 양수. 2보다 작을 때는 음수. 자, 그러면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있는 값을 확인해 봅시다. 프라임의 부호 변화가 있는 값이 뭐야? 이거 왜 양수야? 음수인데. 프라임 값이 음수에서 양수든 양수에서 음수든 바뀌는 점이 언제예요? 마이너스 1이랑 언제예요? 2. 그럼 이 두 가지에서만 변화하는 거예요. 계속 음수로 가다가 자, 그럼 그려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저거 그리는 법까지 알려줄게. 조금 뒤에 배울 거긴 한데 자, 얘들아, 요거 그대로 그냥 내려오지. 중근이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한번 꿀렁 한다고. 오케이? 꿀렁 하고서 쭉 내려와요. 마이너스 1까지 쭉 내려오다가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또 뭐해? 꿀렁 하고 또 올라가요. 언제까지? 얘까지. 올라가다가 또 쭉 내려오는 그래프입니다. F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요걸 이제 우리 여기 조금 뒤에서 오늘 배울 건데 얘가 fx고 얘가 f'x입니다. 지금 얘가 중근을 갖는 요 부분에서는 꿀렁 했을 뿐이고 요 값들 프라임의 직접적인 부호 변화가 있는 점에서는 극대와 극소가 발생한다. 오케이. 이게 전부예요. 어려울 거 없고요. 자, 우리 딱 5분만 쉬고 뒤에 진도 마저 진행해 볼게요.